베셀 에어로스페이스는 국토부랑 산업부가 미래형 개인 비행체 개발 사업 일환으로 추진 중인 우파 V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국책 과정에 참여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경량 항공기 KLA-100의 양산 경험이 있어서인 것 같아요. 눈앞의 실적으로 당장 연결되지는 않을 것 같지만 그래도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산업 분야에서 확실하게 자리매김하는 모습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오파V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일단 항우연이 주관을 가지고 개발하고 있는 기체입니다. 오파V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UAM을 하기 위한 기체 개발 과제죠.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사실 그런 수직 이착륙 기계라든지 전기 배터리 항공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으니까요. 이 기체는 상용 모델로 만들어지는 과제는 아니고 일단 이건 1인 승급이에요. 1인 승급으로 해서 한번 만들어서 띄워보자 그런 취지입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UAM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런 모든 기능들은 다 들어가 있죠. 100% 전기 배터리 동력을 쓴다든지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끔 한다든지요. 이 기체 같은 경우는 최고 속도도 한시속 200km 정도 목표하고 있어요. 사업 기간은 내년 말까지 해서 개발이 모두 종료되는 과제이고요.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은 저희가 작년까지 해서 실제 사람이 탑승하는 사이즈가 아니라 실제 사이즈의 44% 스케일로 축소기 만들어서 수직 비행 이착륙과 비행 테스트를 모두 끝냈어요. 축소기를 이용한 비행 테스트 영상은 항공우주연구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보실 수가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저희 회사 안성 공장에서 실제 사이즈 기체를 한참 제작 조립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조립 끝나면은 아마 빠르면 연내에 지상 테스트가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지상 테스트 종료된 후에 내년부터는 실제 사람이 탑승하는 비행 테스트가 진행이 됩니다. 그렇게 해서 23년 말까지 종료되는 그런 과제입니다. 베셀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UAM 시장의 높은 성장을 예견하면서 상장을 추진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항공우주를 제외하면 항공기 기체를 설계할 수 있는 유일한 업체이기 때문에 고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상장 관련해서 일정이 나왔나요? 일단 저희는 기술 특례로 해서 빠르게 상장을 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년 하반기에 오파V 프로젝트가 종료되는 시점 정도를 저희 기술 특례 상장 신청 시점으로 잡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심사 과정이나 채권 신고서 제출이나 이런 기간들이 또 필요하니까요. 실제 상장은 내후년 24년 상반기 중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지난해 수주 공백으로 고전했던 디스플레이 산업 부분에서 실적 반등이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지난해 말 기준으로 디스플레이 산업 관련 수주 잔고가 한 144억으로 자료를 봤었던 것 같아요. 올해는 1분기에만 한 200억에 달하는 신규 수주를 달성한 걸로 알고 있어요. 3분기가 지난 지금 수주 잔고는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지금 3분기 보고서 아직 제출 전이라 구체적인 수주 잔고는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1분기에 한 200억 그리고 2분기 반기 말 기준으로는 300억 조금 안 되는 수주 잔고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계속적으로 성장을 할 걸로 보고 있어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 쪽에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거의 한 2년 동안 신규 설비나 신규 라인을 투자를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 업황 자체가 좋은 편은 아니에요. 그래도 2년 정도 증설이라든지 신설을 못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증설을 더 딜레이를 한다든지 보류를 한다든지 하게 되면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글로벌 경쟁력 자체가 손상이 될 우려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규 라인 수주는 올해 나왔던 것처럼 계속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꾸준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중화 디스플레이 쪽이 점유율이 국가별로 했을 때 높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투자가 미뤄지면 경쟁력에서 밀릴 수 있어서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업체들은 사실 우리나라 삼성, LG 그리고 중국에서는 BOE, 천마 이런 업체들이 사실 대부분 다 과정을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신규 투자나 신규 증설을 현실적으로 더 이상 늦추거나 미루기가 어려운 상황인 게 맞죠. 주력 제품 인라인 시스템 장비는 생산 공정 내 자동 생산 라인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디스플레이 공정에서만 사용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산업 분야로의 확대 적용을 할 수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디스플레이뿐만 아니라 모든 공정이 다 사용될 수가 있어요. 디스플레이 생산 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패널 생산 장비 업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상장된 회사들도 수십 개가 있는데 서로 다른 회사의 장비들이다 보면 장비들이 하드웨어적으로나 소프트웨어적으로나 모듈이 통일돼 있지 않잖아요.
그냥 심플하게 생각하면 컨베이어 벨트처럼 생각할 수가 있어요. 컨베이어 벨트는 그냥 단순히 속도만을 조절을 하면서 넘겨주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 제품은 각 생산 장비들을 하나로 다 연결시켜내서 각 생산 장비의 인풋, 아웃풋, 속도라든지 소프트웨어적인 오퍼레이션 하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통일시켜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하나의 장비처럼 하나의 라인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2차 전지 쪽도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시작을 했어요. 반도체 라인 쪽도 열심히 개발을 하고 있어요. 스마트 팩토리 개념에 가장 적합한 장비죠.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올 초 같은 경우에는 통신 쪽 계열사의 핸드폰 물류 시스템 쪽에도 저희 인라인 시스템이 적용이 된 적이 있어요. 아무래도 공정 라인들의 연동률이라든지 효율적으로 높여줄 수 있어 반도체, 2차 전지뿐만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도 사용이 가능할 수 있는 거네요. 다 쓸 수 있습니다. 대신 이제 이런 개념이죠. 라인화가 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의 장비에서 추출된 제품을 다음 생산 공정으로 이동을 할 때 결국은 사람이 이동을 시키든지 지게차 같은 걸 통해서 이동을 시키든지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과정 필요 없이 말 그대로 여러 개의 장비를 마치 하나의 장비인 것처럼 사용하게 하는 거죠. 하나의 시설로 만들어내는 거죠. 2022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 동사 매출액 대비 한 80% 정도가 수출을 통해 발생을 했어요. 중국 고객사 비중이 높아서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강달러 상황이 지속되고 있어서 환차 이익도 발생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달러가 강세가 되면은 무조건 좋죠. 저희나 SKCS 모두 달러가 강세면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걸 환차익이라고 하기보다는 매출로 인식할 때 매출액 자체가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똑같이 100만 달러짜리 계약을 해도 계약 당시 시점에서는 달러당 1,000원이다. 그러면 10억 원의 매출이 예상이 되던 것이 지금은 14억, 13억 넘는 그런 매출로 인식이 되게 될 테니까 그런 부분들이 저희들은 긍정적이죠. SKCS는 필름 소재 판매 업체로서 플라스틱 표면의 점착 및 코팅 가공을 통해서 고부가 제품을 만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포트폴리오 확대를 위해서 스마트폰 태블릿에 적용되는 필름 개발에서 신규 공급을 위해 승인 준비 중인 걸로 알고 있어요. 3M 인수용 미디어 필름하고 함께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SKCS는 기존의 매출이 대부분 인쇄용 미디어 필름에서 나왔어요. 인쇄용 미디어 필름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심플하게 얘기하면은 우리 버스 랩핑 광고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 버스 정류장이라든지 제과점 편의점의 광고 홍보물들이 붙어 있잖아요. 그런 필름들이 저희가 생산하는 필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모든 편의점에 있는 불투명 필름은 다 저희 SKCS 제품이 붙여져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는 그러한 인쇄용 미디어 필름들 쪽의 주력이었어요. 지금 IT용 디스플레이 보호용 필름 등으로 지금 확대를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그래서 지금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어요. 굉장히 여러 가지 제품들이 있는데 저희가 올해 연내에 한 4분기부터 그런 IT용 제품들이 하나씩 채택이 될 걸로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그 인쇄용 미디어 필름 있잖아요. 그게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 유럽 등 14개국에서 주문 및 발주 예정이라고 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4분기부터 매출이 확대가 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1, 2, 3분기에는 분기당 한 50억 정도 그렇게 매출을 진행을 했었는데요. 4분기부터는 그보다 외형적으로 훨씬 좀 커지는 그런 규모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공통적인 부분인데 인플레 이슈도 있고 러우 전쟁 여파도 있어서 올해 원자재 가격이 크게 변동폭이 있어 여러 기업들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베셀 같은 경우에 디스플레이 부분이나 필름 부분에서 원자재 가격 이슈가 있을까요? 있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서 상반기에도 생각한 것만큼 손실폭이 축소되지 못했던 그런 부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 결국은 원자재 가격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환율 달러 부분하고도 연관이 있는 부분들도 있어요. 저희들이 지금은 어느 정도 원자재 가격 인상 요인을 많이 판가 인상 쪽으로 반영을 어느 정도 시켜낸 상황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또 환율 자체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렇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SKCS 필름 부분에서는 상반기에 판가 인상이 있었다고 알고 있어요. 네, SKCS 같은 경우 판가 인상된 부분이 3분기부터 적용이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1, 2분기에는 실적이 저조했죠. 시장에서
중화권 수주 회복이랑 필름 쪽 매출이 포트폴리오 확대되는 거 해서 매출 성장을 기대하는 것 같아요. 2022년 하반기에는 매출액은 330억 정도 예상하면서 영업이익단은 상반기에 비해서 더 개선될 전망이라고 예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희는 아마 올해 당장에는 영업이익 단에서 흑자 전환은 올해까지는 어려울 것 같아요. 하지만 상반기와 비교하면 영업 손실폭 자체는 굉장히 많이 줄여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회사에 장단기적인 모멘텀들이 있을까요? 일단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부분은 아무래도 디스플레이 산업 자체가 지금 막 호황기는 아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걱정을 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어요. 사실 최악의 상황은 작년으로 해서 끝나고 지금 터닝을 하는 그런 시점이에요. 그리고 저희 자회사들 계열사들 같은 경우도 지금 설명드린 것처럼 에어로스페이스가 본격적으로 상장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SKCS도 계속적으로 지금 신규 제품군 쪽으로 해서 매출이 증가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운사이드보다는 업사이드 요인이 훨씬 더 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적인 예를 들면 베셀이 벌써 코스닥 상장한 지가 몇 년 된 회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영업이익이나 매출이 훨씬 더 클 때보다도 지금 저희가 올 상반기에 상장 후에 사상 최고치의 주가와 시가총액을 기록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시장에서도 작년에 보여줬던 것보다 앞으로 성장할 요인들이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중요하게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